영어 전문가 10명이 말하는 영어 잘하는 비법. 이 글은 조선일보 1996년 5월 22일 사회면에 게재되었던 영어 기적은 없어도 지름길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다. 20여 년 전에 쓴 글이지만 영어를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 읽어보아도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어 정리해보았다. 편안하게 듣고 함께 읽어보면서 영어 공부에 대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정규교육 10년, 입사시험, 직장생활까지 일반인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어에 들인 땀과 시간, 돈은 엄청나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쩌다 외국 사람을 만날라 치면 손에 땀부터 난다. 영어 반벙어리면 취직도 승진도 어렵다는 강박감의 이 학원, 이 교재, 저 교재를 기웃거리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 영어 전문가들은 죽자사자 매달리는 올림픽 정신만으로 영어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영어의 기적은 없다.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라는 충고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자신의 문제점을 잘 관찰해보면 왕도, 즉 지름길도 보인다는 것이다. 하광호, 임향옥 교수, 조아유, 이보영, 오성식, 정철, 민병철, 이익훈, 김철호, 오석태 씨 등 10명으로부터 영어 공부의 지름길을 들었다. 1. 영어 공부의 목표를 정확히 세워라. 전문가들은 우선 공부를 시작하기 전 목표를 정확히 세우라고 한다. 네이티브 스피커 정도로 말하려면 현지에서 10년 이상 살아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런 기대라면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이들은 말한다. 외국 여행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서바이벌 영어라면 두어 달만 꾸준히 노력하면 되고 업무에 활용할 비즈니스 영어는 하루 2시간, 1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민병철 씨는 지금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여행을 앞둔 사람이라면 여행에 필요한 것,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할 사람은 그 부분, 외국인 바이어와 상담할 사람이라면 그 영어를 집중 공략한다. 영어 전체를 잘 알아야 그것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은 버려도 된다. 2. 당장 영어를 입 밖에 내라. 의사소통이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어휘 정도면 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한다. 말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면 때문이다. 어떤 언어든 실수하지 않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선 기회가 되는 대로 영어를 입 밖에 내십시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휘가 모자라도 손짓 발짓까지 동원하며 훌륭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오성식 씨는 말한다. 그는 하루에 단어 몇 개 외우고 회화학원 몇 개월 다니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버리라고 단언한다. 외국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까지 조금 틀리면 어때? 하는 배짱과 용기,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그는 말한다. 엉터리 영어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영어 공부의 지름길이라는 설명이다. 3. 생활 영어, 석 달만 투자하라. 요즘 수많은 생활의 화책이 쏟아져 나와 현지 영어를 전하는데 그 많은 표현을 어떻게 다 외울지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보영 씨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뻔하다고 말한다. 식당, 병원, 학교, 주유소 등 장소별, 자기소개, 사과할 때, 예약할 때, 물건 살 때, 전화할 때 등 목적별로 나눠 상황을 설정해두고 거기서 자주 쓰이는 표현만 외워두어도 외국 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는 것이다. 요즘 나오는 영어 회화 교재들이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 복잡다단한 영어 표현을 전부 다 익힐 필요는 없다. 그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합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는데 음성 파일이 있는 회화 교재로 석 달을 공부하더니 웬만한 영어는 막힘이 없게 되더군요. 이때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미국 영어다의 저자 조화유 씨는 하루에 한 상황씩 익히는데 20에서 30분이면 됩니다. 이것을 매일 계속하는 것만으로 웬만큼 영어에 능통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권한다.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 등으로 볼 수 있는 미국 드라마는 현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생활 영어를 전하는 최고의 교과서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정해두고 반복해서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하광구 교수는 영어를 직접 활용할 기회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영어에 익숙해지려면 회화책을 들고 줄줄 외우기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연극하듯 상황에 몰입해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보영 씨는 하루에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 자신의 생각을 쭉 적어두고 대중 앞에서 말하듯이 거울을 보고 열변을 토한 것이 꽤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4. 미국식 슬랭만 따라할 필요는 없다. yes 대신 yup, no 대신 no를 쓰며 미국식 영어를 구사하는 것 같이 자부하는 사람이 많다. 오석태 씨는 그러나 yup이나 no는 자칫 천해 보이는 말투다라고 지적한다. 굳이 축약해서 말하는 그들의 습관을 따라할 게 아니라 또박또박 고전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말하는 표현을 늘리기 위해서는 회화교재뿐만 아니라 미국 잡지도 도움이 된다. 세븐틴, 글래머, 리더스 다이제스트, 코스모폴리탄 등 미국 여성지, 청소년 잡지 기사의 70에서 80%가 구어체이다. 신문 중에서는 USA 투데이가 가장 읽기 편하다. 고급 회화를 구사하는 이런 잡지와 신문의 어투에 익숙해지면 미국인에게 꽤 품위 있게 보일 수 있다고 오석태 씨는 말한다. 5. 우리말을 잘하면 영어도 잘한다. 영어는 한국어 실력만큼 늘어난다. 이쿤 씨는 다음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옮겨보라고 한다. Are you a sports fan? 당신은 스포츠 팬입니까?로만 해석을 끝낸다면 불합격이라고 한다. 당신은 스포츠에 미쳤습니까? 스포츠를 무지하게 좋아합니까? 하루라도 스포츠를 안 보면 못 삽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말로 갖가지 표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영어에도 유창해질 수 있다.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영어 역시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이 말을 잘한다. 이쿤 씨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직역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만 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라고 그는 권한다. 마찬가지로 영어를 듣고 이해할 때 직역하듯 우리말 단어를 하나씩 꿰어 맞추듯 이해하지 말고 의미만 파악하면 된다는 것이다. 30, 40대가 배운 교과서식 영어는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로 How are you? Fine, thank you. 하는 식으로 패턴화돼 있다. 그러나 실제 쓰는 영어식 인사의 표현은 무궁무진하다. What's new? What's cooking? How's it going? How have you been doing? How's your business? 이라는 식으로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런 표현력은 우리말을 쓸 때 나타나는 사고의 유연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6.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버릇을 버려라. 영어는 영어식으로 생각하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영어를 읽거나 들으며 한국어로 해석하려는 습관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석은 아예 접어두라고 한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가 자꾸 섞이다 보니 영어식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기 어렵고 영어를 들을 때 방해되거나 집중되지 않아 놓치기 일쑤라는 설명이다. 정철 씨는 듣기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읽는 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 해독식으로 영어를 읽는다고 말한다.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면 습관적으로 우리말 어순대로 재배열한다는 것이다. 문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읽기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중문, 복문 등 문장이 길어지거나 어순 그대로 발음되는 듣기에 가서는 이런 방식은 딱 벽에 부딪힌다. 정철 씨는 이런 사람에게는 치료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본문, 그리고 여기에 결합하고 변화하는 영어 구조를 두어 달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영어에 대한 이치가 뻥 트인다고 그는 장담한다. 하광구 교수는 이제까지 영안사전을 사용했다면 당장 영영사전으로 바꾸라고 권한다. 단어 뜻뿐 아니라 정의, 문장 속에서 활용일을 영어 그대로 익히면서 영어식 사고방식을 익히는 좋은 방법이다. 7. 영어식 발상을 이해하라. 우리말과 영어식 발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말은 주어를 흔히 감추지만 영어는 자기 주장이 강한 언어다. 몇 시입니까를 그대로 영어로 해석하면 What time is it? 이라고 우리말 그대로 직역하듯 옮기지만 실제 미국 사람들이 더 잘 쓰는 말은 주어, you가 들어간 What time do you have? 이라고 표현한다. 똑같은 원리로 Where is your hometown? What is the station? 이라고 우리말식으로 직역하듯 말하기보다는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are we? 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영어다운 영어 문장이라고 지적한다. 말하는 방식도 단정적이다. 결론이 제일 뒤에 나오는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는 결론부터 말한 후 도를 단다. 한국인들은 외국인과 이야기하다 별 뜻 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I, she 등을 연발하는데 이것도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영어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8. 한국식 액센트, 부끄러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발음 때문이다. 그러나 임향옥 교수는 미국식 발음의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식 액센트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영어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모국어로 쓰고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세계어로 삼고 있는 언어이다. 지역에 따라 발음하는 방식도 갖가지로 무엇이 표준이라고 딱히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 비슷하게만 말하려고 열심히 굴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발음들은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내셔널을 영어로 말할 때 T 발음을 빼고 이너내셔널이라고 해야 제대로 발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미국에서 말하는 발음과도 일치하지 않지요. 그냥 원래 발음 그대로 또박또박 인터내셔널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임향옥 교수는 외국에 나가도 T 발음이 살아있는 영어를 쓴다면서 누가 어느 쪽 발음이냐고 물으면 국제 발음, 중립적 발음이라고 당당히 말한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영어를 말할 때 혀를 이리저리 꼬다 보니 P를 F로 L을 R로 발음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파킹 플레이스를 퍼킹 플레이스로 발음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긴다. 그는 한국인들이 특히 잘 못하는 발음은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고 한다. TH와 S가 잘 구분이 안 되고 F나 V, 머리통이 왕왕 울리게 발음하는 Z 등 암초가 곳곳에 있다. 리전같이 미묘한 발음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듣기나 말하기에서 모두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크게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발음법을 새로 익혀나가면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오랜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다. 9. 영어 듣기, 강세와 리듬을 익히면 귀가 뚫린다. 영어에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이라도 듣기에서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정철 씨는 듣기가 되면 말하기는 자연히 따라간다면서 듣기와 말하기 공부를 7대3 비율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한다. 조화유 씨는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크게 1. 단어를 몰라, 2. 수거 표현을 몰라, 3. 발음되는 방식을 몰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라고 한다. 수거 표현은 동사에 붙는 전치사, 부사의 성격을 집중 분석하면 웬만큼 감이 잡힌다. 그러나 미국에서 쓰는 영어는 단어와 수거 모두 알아도 잘 안 들린다. 인테어가 인네어로, 텔허가 테러로, 어바웃이 바우트로 발음되고 한 문장에서 강세가 붙는 말은 들리지만 약하게 발음되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게 보통이다. 김철호 씨는 먼저 우리말과 영어의 발음 방법 차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영어는 강세와 리듬의 언어이다. 우리에게는 없는 높낮이가 있고 음절 단위도 다르다. 스트렝스의 발음을 우리말로 옮겼을 때 스트렝스라고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미끄러지듯 1음절로 발음하는 진짜 미국인의 발음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는 영어 단어를 보고 몇 음절인지 셀 수 있어야 제대로 듣고 발음할 수 있다고 한다. 1음절은 높고 크게에서 작고 낮게 미끄러지는 미끄럼형, 2음절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계단형이 많다. V, Z 등 기름지고 우렁차게 발음하는 유성자음도 우리말에는 없는 것이다. 또한 P, T, K, G 등 폐쇄음은 아주 작게 발음해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수가 많다. 자음과 자음이 겹칠 때 흔히 자음 하나의 발음이 생략되는 것도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나 여기에도 길은 있다. 자꾸 듣다 보면 발음의 규칙, 강세와 리듬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10. 듣기 공부의 지름길은 받아쓰기. 이쿤 씨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받아쓰기만큼 듣기 실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처음에는 5분짜리를 받아쓰는데 4시간이 걸린다. 영어를 좀 공부했다는 사람이 30%, 아닌 사람은 10%밖에 맞추지 못한다고 그는 말한다.
해답지를 보면서 빨간 펜으로 고쳐 넣은 후 다음날 다시 똑같은 문장을 들으며 받아 쓴다. 40에서 50%는 맞출 수 있다. 다음날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그는 한 우물을 깊게 파라고 한다. 그 문장을 완전히 달달 외울 수 있을 때까지 받아쓰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그걸 하루 한두 시간씩 6개월을 계속하면 귀가 트인다. 어떤 문장이든 70에서 80% 혹은 90% 이상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다. 이보영 씨는 이것저것 교재를 바꾸지 말고 귀가 트일 때까지 한 사람이 말하는 교재를 사용하라고 말한다. 미국인이라도 발음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발음을 쫓아가느라 전전긍긍하기보다 한 사람의 억양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좋다. 임향옥 교수는 나이트라인, 미터프레스 등 뉴스 토크쇼를 활용하는 것이 재미도 효과도 크다고 권한다. 정규 뉴스는 현지인이 듣기에도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고 딱딱하지만 토크쇼는 화제 중심으로 쉽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어 공부를 막 시작하거나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컨텐츠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본인이 좋아하거나 관심이 가는 분야의 컨텐츠로 듣기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그만두지 않고 지속할 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 충분한 영어 듣기 연습은 자연스러운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초이기 때문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11. 영어를 즐기라. 전문가들은 영어를 취미 삼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한다. 오성식 씨는 2개월 완성, 3개월 특훈 등 영어를 무슨 무찔러야 할 쪽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친해지기 어려운 것처럼 영어 역시 스트레스 속에서 될 리가 없다. 그는 영어를 즐기라고 권한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팝송을 듣고 영어 애호가는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시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매일 영어 신문을 보는 등 취미로 영어를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는 권한다. 요즘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영문 저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관심 분야에 따라 재미로 읽는 것부터 시작하자. 조화유 씨는 기사가 간단 명료한 USA 투데이지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지 등을 권한다. 그렇다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저 하루에 한 기사 정도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 문법을 떼어야지 하면서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의문 나는 것을 그저 사전 뒤지듯 들춰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성식 씨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며 오늘 날씨가 참 좋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라고 스스로 물을 정도의 영어에 대한 애정과 관심만 있으면 영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보면 1. 영어 공부의 목표를 정확히 세워라. 2. 당장 영어를 입 밖에 내라. 3. 생활영어 석 달만 투자하라. 4. 미국식 슬랭만 따라할 필요는 없다. 5. 우리말을 잘하면 영어도 잘한다. 6.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는 버릇을 버려라. 7. 영어식 발상을 이해하라. 8. 한국식 액센트 부끄러워하지 마라. 9. 영어 듣기 강세와 리듬을 익히면 귀가 뚫린다. 10. 듣기 공부의 지름길은 받아쓰기. 11. 영어를 즐기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영어 잘하는 8가지 습관. 1. 친구나 가족과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영어로 말해보라. 2. 하루에 한 과씩 생활회화 교재를 공부하라. 3. 영영사전을 옆에 두라. 새로운 단어는 예문과 함께 외워라. 4. 영어 직독직해 훈련을 하라. 5. 관심 분야의 영어 잡지나 신문을 구독하라. 6. 좋아하는 영어로 된 컨텐츠를 듣고 받아 써보라. 7. 필요하다면 발음 교정 강의를 수강하라. 8. 자신이 흥미를 갖는 주제로 말을 만들어 보라. 영어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이 쓰는 표현을 배우고 익히고 사용하는 것이다. 영어를 배우면서 슬럼프에 빠지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가끔씩 이 글을 다시 읽어보기를 꼭 권장한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